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3연속 패배로 사실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선수단의 개편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시즌 일정이 남아있지만 큰 동기부여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례적으로 주전급 선수도 필요하다면 매각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토트넘 허스퍼 역시 부임 첫 시즌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아니라 선수단을 방출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팀을 이끌어가겠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토트넘 소식 공신력 1티어라고 할 수 있죠. 맨로 기자의 유료 독점 보도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선수를 내보내기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지 살생부와 영입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도 원문을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고 토트넘의 여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 패배한 이후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까지 확인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구단 측에 선수단의 전면 개혁과 전면 방출 계획을 요청하면서 특히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를 내보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NG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정리를 이끌 후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하며 변화를 요구하다인데요. 이어지는 전문 내용을 보시면 감독은 또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로얄 등에 대한 제안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미드필드진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매각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로 알려주지만 최근 그래도 베테랑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비수마의 아쉬운 모습들을 커버해주던 호이비에르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우도기의 부상 이탈 속에 왼쪽 풀백의 대안으로 기용해봤으나 결국에는 실망을 남긴 로얄 선수 역시 매각을 확실히 결정했고 이와 더불어 미드필더진 개편을 희망한다는 얘기에는 이미 계약이 끝나가던 호이비에르뿐만이 아니라 비수마 역시 매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쁜 여름을 앞두고 토트넘 선수단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경고하며 공격수 히샬리송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의 영입 제안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고는 선수단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방식을 믿고 따르지 않는 선수들은 내보낼 테니까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세트피스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는 주장 손흥민 선수와 핵심 공격수인 클루셉스키도 있었죠. 이런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향성과 생각과 다른 뜻을 외부에 전하면서 선수단 내부에 균열이 있다라는 그런 징후를 어떻게 보면 기자들에게 던져줬던 그런 부분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분명히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언급된 선수들은 그런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훈련을 시켜봤자 내 축구를 따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선수들을 지목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런 의견을 낸 선수들은 나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 리빌딩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히샬리송 외에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에메르송 로얄을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는 올여름에 사실상의 매물로 나올 선수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한 매력적인 입찰과 제안이 있다면 구단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이 아니면 내보내기보다는 킵한다라는 뜻이긴 해요. 히샬리송과 호이비에르 로얄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내보내겠다라는 생각이고 비수마는 손해를 본다면 백업으로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쓸 선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만 되더라도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방침이 섰다. 즉 비수마는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옵션에서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바로 오늘이죠.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릴 원정 경기 전까지 3연속 패배를 당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선수단 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내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축구를 구현하려면 내가 훈련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선수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나에게 맞는 선수가 필요하다. 내 축구가 지금 안 통하는 것은 그에 맞지 않은 선수들이 사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것이죠. 이번 주에 텔레그래프 스포츠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순위인 5위로 시즌을 마치거나 혹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할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 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던 에이전트 폴 오키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이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맨로 기자는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며 내 정보가 맞다. 내가 확인한
중요한 내용이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엔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면 그보다 마이너한 선수를 데려올 두 가지 투트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코너 갤러거와 아마두 오나나, 수비수는 로이드 켈리와 토신 아다라 비오요, 윙어는 하피냐와 사무엘 일링 주니어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으며 티모 베르너와의 장기 완전 영입 계약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좀 이제 이적료가 높을 수 있는 지역 라이벌팀 첼시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코너 갤러거를 과감하게 지르고 측면 공격수도 유벤투스의 유망주로서 주전 입지가 아직 다져지지 않은 사무엘 일링 주니어가 아닌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대표 윙어인 하피냐를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면 에버튼의 오나나, 유벤투스의 일링 주니어가 대안이 될 수 있고 혹은 티모 베르너를 그냥 완전 계약으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수비라인의 로이드 켈리와 토신 아다라비오요 중에서는 그래도 로이드 켈리가 조금 더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과감하게 확 데려올 수 있고 아니라면 지금 뭐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아다라비오요를 데려올 수 있다. 이런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정통 공격수 아우덴 아웃스트라이커를 원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히샬리송의 입찰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제안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해 여름에도 그렇고 1월에도 그렇고 내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뭐 대안 공격수가 없기도 하고 그 대안을 데려오기도 힘들기 때문이지만 계속 기용해봤더니 물론 뭐 잠시의 시간 동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내 축구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퀄리티가 부족하다라는 내부 판단이 컸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설득하든 아니면 다른 유럽 쪽의 옵션을 찾든 간에 올 여름에는 어떤 형태로든 히샬리송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직접 기자회견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같은 사람들이 그 여정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클럽의 진로를 극적으로 바꾸고 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팀을 운영하는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선수들로 그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몇몇 선수들은 함께 갈 수 있겠지만 아예 안 맞는 선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이적 기간이 있었고 확실히 선수들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과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를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내보낸 선수들도 있죠. 더 내보내야 되고 더 와야 된다.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내가 말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그 여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의 축구가 발전한다고 했고 발전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훈련하는데 왜 안 통하냐? 왜 지금은 퇴보한 거 같고 정체한 것 같냐? 그 얘기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선수들의 특성, 본성 문제, 바뀌지 않는 부분들,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수를 바꿔야 내 축구가 된다. 지켜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시도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선수들과 훈련을 안 하고 개선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특정 방식으로 훈련하고 특정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며 다만 이는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선수를 억지로 하기는 않겠다. 안 하려는 선수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겠다. 이 얘기예요. 되는 선수, 노력하는 선수 끝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선수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리버풀이든 아스널이든 그들의 여정 초반을 보면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성공을 거둘 즈음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팀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즉 클롭 감독이 부임했던 리버풀도 초반에 이제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뭐 준우승도 하고 뭐 리그 성적도 챔피언스리그 못 나간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 우승한 팀이 됐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바뀌어 있지 않았느냐.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와 지금 선수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느냐. 우승권이 된 아스널은 그때 선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계속 선수를 바꾸고 훈련시켜가면서 몇 년이 지나면 그런 토트넘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자신의 뚝심을 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나는 세트피스 훈련 안 해.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팀을 플레이를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수도 다 바꾸고 다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얘기한 겁니다. 나도 몇 년 뒤에 3년 뒤에는 내가 원하는 선수들로 다 모여있으면 그 선수들은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잘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트피스 훈련이라든지 세부적인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중심과 뼈대를 만들지 않고 곁가지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본질적으로 계획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시즌 막판에 몇 경기 안 남은 시점에 그랬어야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말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중에 상당수의 선수가 나갈 텐데 그 선수들을 데리고 그 축구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남아있을 몇 명의 선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축구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선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당장 챔피언스리그라도 나가놔야 원하는 선수를 더 좋은 선수로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 왜 조금이라도 더 실리적인 방법으로 팀과 선수들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내지 못할까에 대한 아쉬움인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두 번의 이적 기간
동안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루카스 모우라, 다빈손 산체스 등 주축 선수들을 떠나보냈고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 이탈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며 선수단의 이탈이 현재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시즌 초에 몇몇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자의에 의해 클럽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시즌 초반에는 이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내보낸 것은 구단의 뜻,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선수들 본인의 뜻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선수든 스태프든 스스로 깨닫고 나는 다른 곳에 더 나은 길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더 나은 길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중에 일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고 싶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건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좀 이제 마음도 다뤄줘야 되지만 나도 나갈게 당신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다면 편하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스태프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마도 최근에 스완지 시티 감독 부임설이 있었던 수석 코치가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는 코칭 스태프의 일부 보강도 있지 않을까를 암시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꼭 맞지 않더라도 변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팀을 바꿔야 해요. 바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구,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계속 붙잡아두고 선수를 계속 데려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끔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즉 좋은 선수, 이 선수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나는 내보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방출 리스트, 매각 리스트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선수가 나의 축구를 안 따르거나 내 축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이 선수를 내보내서 그 자리에 더 효과적이고 내가 더 선호하는 선수를 적정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다. 이런 많은 방식을 통해서 아주 큰 선수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팀이 안 쓰는 선수만 내보낸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 일부는 토트넘 선수단을 정비하지 못한 점을 불평했지만 감독 본인은 다니엘 레비 회장과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즉 현재 구단 내부 운영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방식을 밀어주지 않아서 선수 영입이 안 된 게 아니라 지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요런 게 내부 분위기라는 거예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은 시즌에 연패가 이어져도 경질될 일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구단이 제 비전을 받아들인 것 같고 이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단이 제 비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뚝심을 밀고 나가는 건 내 방식,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 방식을 밀어붙일게.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이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2016년 리버풀이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한 경기를 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안필드로 데려가 유리겐 클롭 감독이 구단 전체로부터 받은 응원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클롭 감독의 리버풀도 초기에 흔들림이 있었고 변화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시점에 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클럽들을 보면 그런 공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일부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죠. 제가 어디를 가든 큰 지원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단이 제 비전을 믿어준 것 같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성공하려면 내 방식을 믿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내 방식을 나도 믿어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게 우리 팀 내부에선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나를 흔들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또 한번 당부하는 것이고 나를 흔들 선수나 나를 흔들 의견들은 다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탈생부를 포지션별로 보면요.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상당수 완료가 됐죠. 주전 골키퍼인 굴리에이버 비카리오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수비 라인에는 반더벤과 드라구실 두 명의 센터백을 영입했고 여기에 로메로 선수가 부주장으로 팀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페드로 포로도 오른쪽 윙백으로서 풀백으로서 영입을 콘테 감독이 한 선수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왼쪽 풀백은 우도기를 이전에 영입한 선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로얄 선수가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에 센터백 커버까지 했었지만 이 선수가 전천후 백업 역할을 할 때 퀄리티가 아쉽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 보강을 하는데 지금 풀백 포지션은 애초에 또 입도 선매했던 스펜스도 있고 부상으로 쓰지 못했던 세세뇽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선수들을 지금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얄을 내보내면서 세세뇽과 스펜스를 포로와 우도기의 백업으로 쓰면서 센터백을 새로 보강을 한다. 그것이 이제 자금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특히 본머스의 왼쪽 센터백 로이드 켈리는 190cm의 큰 키에 왼쪽 풀백까지 가능할 정도로 조금 수비라인의 멀티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1998년생 아직 25세로 어린 나이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꽤 긴 기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한 몸값도 낮아져 있고 무엇보다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FA 이적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꾸준히 교감해왔던 켈리를 데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센터백 후보로는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풀럼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고 꾸준히 토트넘과 연결되어 오고 있거든요.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지만 역시 왼쪽 센터백도 커버는 가능하고 196cm의 큰 키로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공중전과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세분련을 하는 것보다 여름 이적 시장에 키가 크고 기본적으로 혼자서도 이런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둘 중에 한 명은 올여름에 토트넘에 입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수비 라인의 개편은 거의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을 로얄을 내보내면서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 시즌에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레스터시티에서 영입한 메디슨 그리고 그동안 후보 선수였던 사르 같은 어른 자원들이었고 또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오긴 했지만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비수마도 중용을 해왔지만 이 비수마가 주어진 기회에 비해 전반기엔 좋았지만 최근에 많은 약점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비수마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방침이 나온 것이고 또 비수마를 중용하는 과정 속에 후보로 밀렸던 호이비에르가 계약 기간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받고 내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비수마 내보내고 로셀소도 이제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인데 지금 뭐 몸 상태의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반기엔 어느 정도 활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셀소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로셀소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로셀소만한 창의성을 가진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호이비에르 비수마를 모두 내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로셀소까지 내보내면서 더 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공미 자리에 차라리 코너 갤러거를 두면서 오나나를 함께 데려오는 방법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얘기 드렸던 게 갤러거나 오나나 둘 중 하나를 챔스 진출과 그러지 못할 경우에 따라 나눠서 시도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로셀소, 호이비에르, 비수마를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갤러거, 오나나를 함께 영입해서 갤러거가 한 칸 위, 오나나가 한 칸 밑으로 뛸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스웨덴 유망주인 베리바를 이미 영입을 완료한 상황이잖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전으로 뛴다기보다는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유럽 대항전에서 유로파 리그를 나간다거나 혹은 컵 대회에 쓰면서 이제 키울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자체가 워낙 많은 체력을 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활발한 로테이션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바를 임대를 보낸다기보다는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도 갤러거나 오나나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특히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공격 창의성도 갖추고 있고 오나나는 195cm의 키에 기본적인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공도 잘 다루는 편이다 보니까 갤러거, 오나나, 베리발 요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미드필드 라인에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확실히 방출이 얘기되고 있는 게 히샬리송 그리고 임대 계약이 끝난 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베르너 그리고 여전히 피지컬 문제를 겪고 있는 브라이언 힐 요 선수들은 나갈 것 같아요. 마노로 솔로몬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존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려온 선수잖아요. 쿠루셉스키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쿠루셉스키는 메디슨의 백업으로도 쓸 수 있고 로셀소를 내보낼 경우 더더욱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일단 방출 유력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베르너, 힐이 나간다면 그 자원을 채울 선수들이 와야 되는데요. 이미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현장에서 목격됐던 멕시코 대표 공격수 페에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2001년생으로 이제 만기하고 있는 선수죠.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 페에노르트와 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적료 협의가 가능한 단계로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29경기 21득점 5도움으로 지금 히샬리송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결정력과 연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무엘 일링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첼시 유스 출신으로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홈그로운 선수 리스트를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한 파비오 파라티치 현재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전 토트넘 디렉터가 이탈리아 쪽의 선수 영입 협상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입이 유력합니다. 하피냐 같은 경우가 바르셀로나에선 쓰고 싶지만 바르셀로나 자체의 자금 문제로 인해 매각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뛰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에서는 왼쪽 공격수로도 잘 뛰고 있고 최전방에서도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떠나는 시점에는 주련 공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추진이 될 수 있다. 다만 하피냐는 확실하게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인해 구단의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지 영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요. 기본적인 플랜 A는 히메네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쓰고 오른쪽에 하피냐 왼쪽에 손흥민 선수를 쓰는 거죠. 그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일링 주니어나 이제 솔로몬을 두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부상 이슈 때문에 좌우 모두 백업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일링 주니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쓴다면은 일단은 에제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맨로 기자는 에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에제는 워낙 지금 원하는 팀들이 많고 또 맨시티가 에제를 원한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에제가 출전 기회를 위해 토트넘에 오고 싶어 하지만 만약 하피냐가 온 상황이 된다면 에제는 더더욱이나 오지 못하게 될 거고 현재로서 이제 하피냐가 좀 더 우선한다는 얘기들이 맨로 기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이 오른쪽에서 하피냐의 백업이 될 수 있고 쿠루세스키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온다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메디슨의 백업
자리로 베리발보다는 그래도 쿠루세스키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자리로 쿠루세스키가 뛸 수 있고요. 사르가 뛰던 위치를 갤러거가 들어와서 사르가 다시 백업으로 내려가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는 비수만은 아예 내보내고 호이비에르도 내보내고 오나나와 벤탄쿠르가 로테이션을 들어간다.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패스 능력은 좋지만 힘에 있어서 피지컬에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다가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백업 자원은 로테이션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주전급으로 2명을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든 유로파리그에 나가든 어찌됐거나 이 정도 선수들이 오게 된다면 토트넘은 분명히 다음 시즌에 더 강해질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스의 자리와 본래 본인의 왼쪽 측면 공격 자리를 오가면서 또 공격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선수가 개편되면은 콘테 감독의 색깔은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토트넘의 중심을 가져간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편 속에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도 굳이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하면서 본인의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가 있을까? 올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토트넘의 대대적인 개편 속에 손흥민 선수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이 열릴지 올 시즌 마지막까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들 최신 정보, 독점 정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